근육통의 원인과 예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소녀 여러분, 소녀이루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근육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운동 후 하루가 지나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신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등산이나 격한 물놀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격렬한 운동 후 하루에서 이틀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근육통은 운동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통증이 오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갑자기 사용해 생기는 과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 후 통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약한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강한 운동을 하면 근육통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운동 후 가벼운 달리기나 걷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 진짜 근육통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격렬한 운동 수행 시 후반부나 운동 직후인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근경직, 쥐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아니면 온몸이 콕콕콕콕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두 번째,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근육통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느끼는 근육 통증은 운동 수행 시 축적된 부산물 아니면 혈장으로부터 조직으로 이동한 체액에 의해 유발된 높은 수분 압력에 기인한 조직 부종 현상 때문이에요. 이러한 근육통이나 근육경직은 운동 후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 같이 격렬한 운동 후 하루에서 이틀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근육통, DOMS, 줄여서는 DOMS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통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그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격렬한 운동 중에 금속류의 미세구조의 손상이 초래되면서 감각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헬스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조금씩 근손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근육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등장성 수축, 외부의 저항이 일정한 상태에서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이나 등척성 수축, 금속의 길이에 변함이 없지만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이런 것보다 신전성,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발휘하는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근육통이 아리백인다고 하죠. 다른 말로 아리백이거나 근육통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신에 등속성, 관절각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근숙측, 근트레이닝 시에는 근육 통증이 거의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게 이상의 무게로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등속성 운동을 해도 근육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육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나 운동을 시작할 때 단시간 가벼운 운동을 먼저 하고 다음날 더 강화된 운동을 하면 근육통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운동을 약한 강도에서부터 점점 강하게 실시하는 것이 근육통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통해서 이런 근육에 쌓여있는 젖산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줄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근육통이 확실히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육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근육통을 회복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운동의 효과를 위해서도 매우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피로 회복 방법으로는 에너지원의 보충, 부산물 제거, 무기기질 보충, 물리요법 등을 들 수 있고요. 또한 그냥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휴식이 아니라 동적인 휴식, 가벼운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를 하는 것이 근육통이 왔을 때 근육에 쌓인 젖산을 더 빨리 제거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피로 회복 방법이 에너지원의 보충. 운동으로 발생한 피로는 대부분 에너지원의 고갈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이제 사용한 에너지가 보충이 안 되어서 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가 에너지원이 고갈돼서 이제 근육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고강도 단시간 운동 시 에너지원의 고갈은 인원질의 고갈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인원질의 회복은 회복기 30초 이내 70% 정도가 회복되고 3에서 5분 이내에 100%가 회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원 보충은 필요하지 않지만 이런 고강도 단시간 운동이 아닌 중강도 장시간이나 또 고강도 장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영양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게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혹사돼서 더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골고른 그런 에너지원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등등의 영양소를 회복해 주는 것이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하지만 장시간 운동 시에는 주로 글리코겐 고갈에 의한 피로가 발생하므로 각별히 이제 피로 회복에 음식물 섭취가 중요해요. 글리코겐 고갈이 심하게 일어나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더라도 약 2일 후에나 완벽한 회복이 이어지므로 장시간의 힘든 운동을 매일 하게 되면 심각한 피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통해서 글리코겐 회복에 주력하면서 주 2에서 3일을 초과해 운동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줘야 몸도 더 건강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더 많이 나게 되고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너무 장시간 운동을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하기가 힘들죠. 단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충분한 영양소들을 흡수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피로 회복 방법은 부산물의 제거입니다. 고강도 운동 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긴 젖산과 여러 부산물의 축적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젖산은 글리코겐이 에너지로 사용될 때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생성되어 체액을 산성화하여 근육 피로를 유발하게 되죠. 이들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정리운동, 그리고 냉온욕, 냉탕과 온욕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냉온욕이라고 하고요. 사우나, 마사지 등의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팀 내의 닥터와 그런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숙소 내에 사우나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강도의 경기를 하고 나서도 그 다음 경기를 또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거죠. 위에 말씀드린 부산물 제거 방법들 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리운동은 운동이 끝날 무렵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을 제거하면 근육의 원상태로 천천히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격렬한 운동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달리기나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냉온욕이나 사우나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부산물 제거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통증도 완화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냉 온육의 효과적인 방법은 40에서 45도 정도의 온육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후 15도 정도의 냉육을 1, 2분 정도 하여 이 과정을 2에서 3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또한 사우나는 7, 80도의 온도에 5에서 15% 습도를 유지하는 건식 사우나가 좋아요. 온수로 샤워를 한 다음에 머리를 제외한 물기를 닦은 다음 또한 머리를 수건으로 보호한 상태로 들어가서 낮은 곳에서 2, 3분 정도 머물면서 고온에 적응해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앉거나 누워서 총 5분에서 10분 있다가 밖으로 나와 10분에서 15분간 냉온 사우나를 30초씩 번갈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면 좋습니다. 사우나에 너무 오래 있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너무 오래 있으면 빈혈이나 다른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영양물질들의 보충이 있어요.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등 수분과 전해질 보충은 특히 더운 여름날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이 들어간 오렌지 주스나 그런 음료를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적인 운동 주기를 가지고 운동을 수행을 하면 이제 근육이 계속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 어떨 땐 3번 하고 또 한 2, 3주 치다 또 하고 하면은 근육이 발달을 많이 못해서 계속적으로 근통증이 오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근육 통증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근육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 회복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 등을 알아봤어요.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운동으로 근육통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통해 다양한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동 전후에 올바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그리고 근육통 예방과 피로 회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 손유일쌤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부상이나 근육통에 고통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기를 항상 기원을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유일쌤이었습니다. 안녕.